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험영어 고득점을 위한 어휘심화 학습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볼 건데요. 이 특징들을 잘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장들과 문법 사항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주어는 왜 존재할까요? 도치는 대체 왜 할까요? 이런 문법들의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첫 번째 특징은 영어 문장은 뒤로 갈수록 커지는 안정적인 구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온 대표적인 문법이 가주어 문법이죠. 자,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To keep your promises is important.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문장을 도식화해 볼게요. To keep your promises 주어 덩어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동사 is 짧죠. 그리고 뒤에는 주격보어 important 형용사가 단어 하나짜리가 딱 나왔어요. 이대로 두면 주어만 뚱뚱한 가분수 문장이 돼버리죠. 이런 문장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어민들이 100이면 100, 문법적으로 정확한 이 문장을 쓰지 않고 자, 이 덩치 큰 투부정사를 문장 맨 뒤로 빼버리죠.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를 넣게 되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keep your promises 이런 문장을 구사하게 되죠. 우리가 it는 가주어라고 하고 투부정사를 진주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차례차례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가 되죠. 영어는 뒤로 갈수록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등장하게 된 두 번째 문법이 가 목적어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서 좀 익숙할 거예요. 일단 또 영작을 해볼까요? 그 지도는 역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러면 make 오형식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을 해보죠. The map made to find the station easy.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 문장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맞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 목적어를 문장 맨 끝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 it를 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it는 가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진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make 오형식에 가목적어가 적용될 때는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진목적어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면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차근차근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4형식을 배우고 그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열심히 서술형 문제로도 우리가 영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도 학생 때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바꾸는지 설명 들으셨어요? 못 들으신 분들께 특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4형식이라는 건 주어, 4형식 동사, 에게, 을를 이렇게 문장이 진행되죠. 그런데 somebody 목적어가 something 목적어보다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3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덩치 큰 somebody 목적어를 문장 맨 끝으로 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somebody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를 둔다는 거죠. 대부분의 4형식 동사는 to를 쓰고 어떤 4형식 동사는 for나 of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3형식으로는 주어, 동사, something to somebody 이런 구조가 되죠. 이게 왜 3형식이냐? to somebody는 전치사 구고 전치사 구는 문장 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회사는 작은 마을 출신의 재능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이걸 한번 영작해 볼까요? 기부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 회사 주어가 나오고 gave, 에게, 을을 이렇게 4형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 company gave a talented student from a small village a scholarship. 이러면 되죠? 도식화를 한번 해볼까요?
the company 두 단어짜리 주어죠. gave, 그 다음에 여러 단어짜리 에게 목적어, 그리고 을릴 목적어 두 단어짜리죠. a scholarship. 가운데 배만 불룩한 문장이 돼버리죠. 이럴 때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주어, 동사, 을들, to에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바꿔보죠. 자, 이걸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차근차근 커지는 안정적인 구조가 됐죠? 그리고 전치사 to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영어는 뒤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커지는 문장 구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영어의 특징 때문에 등장한 네 번째 문법이 있어요. 주어와 주격보호가 도치된다는 거죠. 이건 고3 수능에서부터 엄청 문장 구조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다른 영어 시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영어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취하고 싶어서 도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명작을 해보죠. 몇 개의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소년이 학생들 중에 있었다.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어떤 소년이 학생들 중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oy whose was among the students 이런 문장이 되네요. 도식화를 한번 해볼까요? a boy whose 주어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동사 단어 하나짜리 was 그 다음에 뒤에 among the students 이건 주격 보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 영상에서는 제가 전치사구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로 형용사나 명사만 나오는 게 원칙인데 전치사구는 부사라며 어떻게 전치사구가 주격 보어 자리에 나와?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전치사구는 예외적으로 주격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요. 실제로 비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주격 보어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죠. 한 번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언급드려 봤습니다. 자, 이 문장은 완전 가분수 문장이에요. 주어가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was, 그 다음에 짧은 주격 보어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엄청나게 덩치가 크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boy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동사 주의치를 was 하고 단수로 정확하게 했죠. 이 문장을 이제 바람직하게 맨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로 한번 도치시켜 볼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동사 was를 기준으로 연두색 타원과 노란색 타원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수능 문법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는데요. 수일치 정말 주의하셔야 되죠. 자, was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was 바로 앞에 있는 the students, 복수명사를 보게 되죠. 수일치 안 됐네? was가 답인가 봐. 이렇게 덜컥 was를 답으로 고르면 정말 큰일 나요. The students는 전치사의 목적어지 주어가 아니에요. 비동사를 중심으로 주어 덩어리가 너무 커서 주어와 주격 보호를 도치시켰구나. 따라서 주어는 어디 있다? was 앞에 있는 게 아니라 was 뒤에 있죠. 그래서 was 뒤에 a boy, 3인칭 단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was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장 패턴들, 이제부터 해석도 수일치도 정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뒤로 갈수록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분사의 명사 수식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사가 단어 하나짜리로 짧다. 그러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요. 분사가 덩어리가 크다. 분사 구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구체적인 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예문에서 현재 분사가 countryis를 앞에서 수식하죠. 단어 하나니까 짧아서 그런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자, 여기서 developing nuclear technology가 현재분사 구죠. 이렇게 덩치 큰 현재분사 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countries를 수식하게 되죠. 그래야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차근차근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가 될 테니까요. 영어는 뒤로 갈수록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 때문에 형용사절이 문장 뒤로 나가는 현상도 생깁니다. 고3 수능부터 이 현상이 벌어진 문장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긴 호흡의 문장일수록 이런 원칙들이 잘 적용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독해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영작을 좀 해볼까요? 기존의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필요로 했을 몇 가지 제안서들이 거부되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몇 가지 제안서들이 거부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은 some proposals were rejected 이건데 여기에 살을 붙여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되죠. Some proposals 대절 were rejected.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some proposals와 were rejected죠. 그런데 some proposal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대절이 엄청 큰 덩어리가 proposals 뒤에 나오게 되죠. 이 문장에서도 스위치가 정말 중요하죠. 동사 were rejected의 were 앞을 보세요. system, 단수명사가 나오죠. 이걸 보고 were 틀렸네, what으로 바꿔야 되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system이라는 단수명사는 대절 안에 있는 명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어의 핵심 단어가 절대로 아니죠. 덩치 큰 주어에서 주어의 핵심 단어를 찾으려면 수식하는 표현은 모두 제거하셔야 돼요. some도 빼고 대절도 빼고 남는 건 뭐죠? proposals, 복수명사죠. 따라서 동사는 스위치를 were, 복수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문장을 그대로 뒀을 때 주어가 너무 덩치가 큰 가분수 문장이죠. 따라서 원어민들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하냐면 거대한 형용사절 대절을 똑 떼다가 수동태 동사 were rejected 바로 뒤에 붙여버려요. 이런 식이죠. 제일 중요한 건 some proposals were rejected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나오는 대절은 형용사절이죠. 보통은 동사 뒤에 대절이 올 때는 완전절 형태로 오잖아요. 여기서 완전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가 하나도 빠지지 않은 절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완전절은 보통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절, 다시 말해서 형용사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잘 못 보는 학생들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거죠.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는데 이상하다. 불완전절이네.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은 원래 단독으로 절대 못 나오는 거 아시죠? 형용사절이 나오는 전제가 뭐죠? 반드시 선행사가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행사가 없어요. that 앞을 보니까 수동태 동사 were rejected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절이 대체 왜 나온 거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대절은 some proposals를 수식하는 대절이라는 거.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는 수동태 동사 뒤에 있는 불완전절 대절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야.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절한 몇 가지 제안서들이 거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영어는 뒤로 갈수록 커지는 안정적인 문장 구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영어의 특징 때문에 주어의 일부인 긴 전치사구가 문장 맨 뒤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도 이 원칙을 지켜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을 영작해 볼까요? 논란이라고 하는 명사는 controversy죠. 그리고 뭐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때는 controversy over something 이렇게 쓰죠. 이런 것도 덩어리째로 외워두시면 라이팅 할 때 정말 편하실 거예요. 존재한다. 이건 exist, 동사를 쓰면 되죠.
자, 논란은 셀 수 없는 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동사 존재한다는 exists. 3인칭 단수로 스위치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장을 구성해 볼게요. Controversy over whether 완전절 exists. 이렇게 끝나죠?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controversy exists 이거죠. 논란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controversy를 수식하는 무엇에 대한 논란이라는 표현은 over whether 명사절이죠. 이렇게요. 이 문장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exist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반면에 주어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따라서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차근차근 커지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주어 덩어리에서 제일 중요한 명사 controversy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치사구 over, whether절을 뚝 띄어다가 일형식 동사 exist 뒤에 붙여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controversy exists 이렇게 핵심적인 주어 동사를 앞에 배치하고요. 그리고 over, whether 완전절을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over, whether절은 왜 나온 거죠? 주어 controversy 때문에 나온 거죠? exist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런 문장이 독해지문에 나올 때도 그대로 두면 주어가 너무 덩치가 커서 원래 controversy 뒤에 나와야 될 전치사구를 exist 동사 뒤로 빼버렸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집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